근데 이런 쪽만 나오지 않겠는데? 아, 어차피 너네 뒷부 순간 나오고 이거 20분까지 이렇게 촬영이 안 돼서 오늘 이제 들어가고요. 아, 괜찮아요. 말할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 응? 규민이 왜 찾아 지금? 뭐? 자, 우리 15차씩 펼쳐놓으시고요. 카메라가 어딨어? 여기 안 돼. 이제 교과서에 83페이지 펼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네 15차씩 빈칸 다 채웠니? 네. 그렇지.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일 건데요. 첫 번째 국가 파트 했었고, 두 번째 시민의 자질을 했었고, 이제 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안 했네. 15차씩 안 했지? 네. 이제 차근차근 할게요. 14차씩까지는 다 했죠? 네. 네. 그러면은 복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차시는 뭐냐면은 법을 잘 지키는 게 법을 지킨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준법. 준법이야. 자, 법을 준수한다. 근데 이 법을 지키는 게 공공의 이익, 공익. 자, 공익요원 말고 공익. 사익을 추구한다의 반대말 공익이죠. 공익의 공자는 무슨 공자일까요? 공동체. 공동체 공자 맞아요. 함께 공 맞아요. 자, 함께 이익은 이익이요. 이제 중간지 또 내려놓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목표는 이번 시간에 다 끝내는 건데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 이번 시간에 목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준법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게 공익을 증진시키는 거 어떤 거에 관련이 있는가? 자, 우선은 법을 왜 지키는가를 볼게요. 법을 왜 지키는가? 자, 그럼 교과서 오늘 80페이지로 펼치셔야겠네요. 80페이지 보시면 거기 생각 깨우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생각 깨우기 질문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차가 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걸어야 할지 신호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는 한다. 차가 가지 않는 건널목에서도 신호를 지켜야 하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은 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유 대봅시다. 왜라고 했어요?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이니까 또 무슨 이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튀어나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치니까. 그럼 내가 다치고 플러스로 자동차 운전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15차시 맨 위에다가 쓰셨나요? 그치? 그래서 그죠.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안 쓰셨으면은 자,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타인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양심냉장고 이야기를 했었죠. 양심냉장고의 주인 1호 주인이 왜 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항상 지켰다. 당연하게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15차시 위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중학교랑 초등학교 때 수준,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덕적인 근거 두 가지로 나눴었죠. 자, 무슨 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 나는 법을 지키기로 뭐 한 거다? 약속하고 동의한 거다 라는 동의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는 안 했니? 여기까지는 안 했구나. 그러면은 자, 이 동의론이 있는데요. 이 동의론이 여러분들 너네가 태어나는 순간 그럼 어딘가에 서명을 한 걸까? 나 법 지킬 거예요 라고 지금 어딘가에서 서명을 했거나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근데 반대로 내가 법을 안 지킬 거예요, 이따위 법 나는 지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서명을 한 적도 있나요? 없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 8교시 때 도덕 보충 수업해야 돼 알겠지? 8교시 하자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겠다는 건가? 그치? 8교시를 하는 걸로 동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치?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동의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암묵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묵시적 동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묵인 거야. 침묵하는 동의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 이미 법을 지키기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태어난 이상, 내가 이 국가에 태어나서 이민 가지 않으면 너네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짱짱 참조본 83페이지에 이름이 있는데요. 로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크라는 사람은 유명해요. 유명한데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회계약서 근데 누가 얘기했다고 배웠어요? 사회계약서. 국가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였어? 내가 알파벳 뭐 적었었어? H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휴먼. 두 글자였잖아. 두 글자. 홉스. 홉스였어요. 홉스. 여기만 이 사람들 어떻게 다시 복습해야 돼? 자, 자연 발생설 누가 얘기했다? 자연 발생설이 홉스야? 자, 자연적으로 국가가 발생했다.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A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H가 홉스, 사회 계약설. 자, 사회 계약설인데 왜 국가가 필요했다? 자신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안전이 따르려면 뭐 생명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재산까지 지키기 위해서 국가한테 자신의 뭐를 건네줬다? 권리인데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치, 자연권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권 얘기 선생님이 그냥 권리로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자연권이 뭐예요? 복습을 하면은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혹시 아예 안 했다고? 안 했을 리 없는데? 사회계약서 자율 수정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그러면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미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동의로는 어쨌든 내가 여기서 태어난 이상 동의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근데 이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다, 무슨 살고 있는 게 동의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일부는 또 뭐를 주장하느냐. 국가한테 내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그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준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혜택. 자, 국가의 혜택 뭐 받고 있을까요? 응? 안전. 그치. 이미 전쟁이 안 나. 휴전사태긴 하지만 맡고 있어. 이거 국가의 혜택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복지 중에서 뭐 사람이 뽑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교육,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런 게 싹 다 국가의 혜택이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준법으로 내가 갚아줘야 된다. 준법을 해야지만 이러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흉! 혜택을 만드는데 자, 혜택, 히읗이니까 흉! 히읗이에요. 그 다음에 동의로는 리을, 로크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흉이 더 유명했을까? 로크가 더 유명했을까? 그림 봐봐. 그림 봐봐. 누가 더 유명하게 생겼어? 흉이요. 로크야? 흉이 훨씬 더 흉했을까? 흉이 화려하게 생겼어요. 그치, 약간 화려해서 흉이 더 화려하죠. 약간 로크도 유명하긴 했었는데 흉이 훨씬 더 유명했고요. 지금까지도 흉이 훨씬 더 유명해요. 칸트 기억나시나요?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 맞는데요. 칸트가 너네 도덕원에서 나왔었어. 칸트가 도덕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칸트가 굉장히 천재다라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흉의 저자였거든요. 흉은 되게 아저씨로 보이는데 엄청난 천재였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혜택론으로 주장을 한 거고 로크는 동의론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여권 있잖아요. 여권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어쨌든 혜택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여권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이 초록색이 정말 분실하기가 되게 쉽대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갈 경우에 개발도상국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훔쳐간대. 왜냐면은 그죠. 우리나라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서도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권 자체 이미 여기다 국민인 이상 혜택을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혜택을 받는 이상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요게 있습니다. 동의론과 혜택론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법을 왜 지키냐 했을 때 양심이니까요. 법을 지켜야죠. 안 그럼 처벌받잖아요. 안 그럼 다른 사람도 처벌받잖아요. 이거는 기초적인 거, 중요성이랑 연관이 되는 거고요. 도덕적 근거로는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상 법을 지켜야죠. 그게 동의론으로 해석되느냐 아니면 제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지켜야죠 라는 거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사회계약서 넘어가는 거니까 우선 법의 준법
거고요. 자, 그럼 준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보려면은 빈칸 한 개도 안 채웠어요? 채웠지 위에는 한 개도 안 채웠어? 자, 빨리 채워보자. 원래 셀프로 채우려고 했는데 자, 준법 15차기 의미 국가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존중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와 그렇죠, 권리를 보호하는 거고요. 사회의 뭐를 유지해요? 그렇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실현을 합니다. 자, 준법의 도덕적 근거는 동의론이 있습니다. 자, 법을 지키겠다고? 그렇지, 동의하였으므로 법을 지켜야 되고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는 것은? 그렇지, 법에 동의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혜택론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무엇을? 혜택은 법과 제도를 지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스탑하는 거, 정지선 지키는 거 관련해서 양심냉장고로 이야기한 거고요. 자, 블랙박스 영상 봤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어? 전복되는 거, 그치? 뒤집어지는 거였잖아. 차가 뒤집어지는 거였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기억이 날 듯한 듯한데. 옆에서? 그치.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차가 끼어들 때도 있었고 앞에서는 사람이 끼어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갑자기 끼어드는 게 사실은 안 돼요. 불법이에요. 차도에서는 무슨 차가 우선이라고 했어? 직진인데 큰 길, 작은 길? 큰 길 차량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소하게 고속도로에서는 몇 킬로 이상 밟아야 될까요? 1km, 80km? 네, 그치. 100km랑 80km가 있는데 최소 어쨌든 80 이상 밟아야 되는 데가 있고 최소 100km 이상 밟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100km까지 제한을 준 데도 있고요. 근데 1차선이랑 2차선 중에 어디가 더 빨리 달려야 돼요? 1차선은 무슨 도로일까? 1차선. 그건데 2차선. 승용차랑 자, 1차선이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왜 1차선이 더 빨리 달려야 되는 서울도 그치. 1차선은 사실 비워둬야 된대요. 나도 이거를 이론으로 듣기만 했는데 1차선은 항상 비워두는 데고 2차선으로 가는 건데 1차선은 추월하는 도로래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가서 이렇게 추월할 수 있게끔. 그래서 1차선을 웬만하면 비워두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대. 근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1차선은 빨리 달리고 2차선은 천천히 어쨌든 안전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길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차들이 있어.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이 같은 속도로 가. 같은 속도로 쭉 달려. 그치? 그런 경우에는 1차선 차량이 느리게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더 나아서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1차선인데 시속 60이나 40을 밟고 있어. 안전 60이면 시내에서는 60이 맞아요. 이게 골목길 같은 경우에 30, 40을 밟아야 돼. 근데 60을 밟는 거야. 진짜 이런 차량이 있다니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치, 사고 나죠. 사고가 나요. 그 다음에 이런 차량이 한 대만 있어도 그 뒤에 차량들이 어떻게 될까? 다 그냥 다 연생, 몇 춤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영상 봤을 때 자기 길 잘못 들었다고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로 못 나갔다고 어떤 차량도 있냐면은 멈춰서서 후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끼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도 포함해서. 첫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한 명이 어그러뜨리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안 잡혔네? 얘가 그냥 법이 만약에 이 법이 없었어? 후진 금지법이 없었어? 그러면은 길 잘못 들었을 때 너도 나도 다 후진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아우토반은 원래 독일의 고속도로인데 속도 제한이 없었다며. 근데 최근에 누가 그러던데 생겼다고? 선생님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치? 근데 이 경우에도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속도 제한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잠복 경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속도 제한은 없지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멈추거나 속도를 너무 최저 속도 이하로 달리면 안 됐던 거야. 숨 저기 차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같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제 준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해 법을 잘 지켜야 법을 지키면은 이제 뭐가 증진이 되느냐? 공공의 이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려. 그럼 당연히 공익이 높아지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법규를 잘 지켜. 그럼 당연히 공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 증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빈칸을 또 채워봅시다. 자, 준법의 중요성 빈칸 3개밖에 없네요. 자, 준법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그치, 보호하고 사회 뭐를 유지한다?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법을 지키는 것은 공익. 그치,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에요. 공익. 뭐 정의 들어가는 건 좀 느리니까 아니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법이 정의를 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운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운전 같은 경우에 실제 예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차에 치였어. 그러면은 누구가 실이 더 많다고 그랬어? 운전자. 운전자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아마 운전자가 조금 더 많긴 한데요. 근데 바뀐 법을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차에 치였어. 그럼 누구가 실? 운전자. 그러니까 만약 여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차가 사람을 쳤어. 그럼 누구가 실이 더 커요? 이거는 거의 100% 차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쯤에서 사람이 건넜어. 그러면 사람. 치였어. 그러면 사람의 과실이 생겨나요. 한 차 과실이 뭐 정확한 기간 난데 한 2대8 정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멀리 한 200m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치였어. 그러면은 사람의 과실이 여전히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무단횡단할 때 사람이 치여도 무조건 거의 운전자 과실이 훨씬 컸어요. 한 굳이 따지자면 한 1대9, 2대8 정도? 근데 지금 뭐 4대6? 이 정도까지 가긴 했을 텐데 근데 이건 좀 억울하잖아. 너네 블랙박스 영상 보면은 정말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는 아니고 외곽도로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왼쪽에서 튀어나와. 그럼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수로 그냥 치거나 아니면은 왼쪽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어디로 운전자가 튀겠어? 오른쪽으로 틀어. 근데 만약 내가 1차선 달리고 있었어. 그지? 그럼 2차선에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반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확 틀었을 때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경찰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럼 보행자는 어떻게 할까? 유일히 그냥 사라지면 그거지 뭐였어. 그 다음 찾아도 딱히 막 과실이 그렇게 크게 없던 거야. 근데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행자의 과실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다가 치이더라도 어쨌든 본인 책이 훨씬 크게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법들이 어쨌든 보행자 우선이긴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법. 자,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의 제기하고 수정해야 돼요. 근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치, 국민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에. 그 다음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 시위할 수 있고요. 또 응? 국회에다 회의해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는 거야? 법안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요? 그치, 국회의원이 하잖아. 그래서 국회의원 전화번호 있잖아요. 실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돼요. 그래서 영재발굴단에 정치에 관심 많은 초등학교 꼬마가 뭐 하냐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국회의원 사무실을 전화해가지고 공약이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공약 이번에 당선했을 때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얼만큼 이행됐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초등학생 남자애가. 그럼 그 사무실에서 뭐라 그럴까? 응? 아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못 알려드려요. 끊을까? 아니에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예요. 공약이 얼마나 됐습니다. 라고서 초등학생이더라도 국민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훨씬 피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는 뿐이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견이 피력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정의롭지 못한 법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기본권, 뭐 안전권,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 그치? 이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된 법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청원이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등등 할 수 있지만 가장 최종적인 거는 어디다가 재판을 거는 거냐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실제로 헌법재판을 통해서 폐지된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90년대쯤에 그 폐지가 된 법이 있거든요. 호주제라는 게 있어요. 호주제 폐지. 호주라는 건 뭐냐면은 호를 주인이 갖고 있는 건데 주인이 누구였겠어? 집안에서 주인이 누구였겠어? 그렇죠. 아빠 성만 따르는 거를 호주제라고 얘기를 했어요.